나는 아직도 그날이 잊히질 않아. 공동현관 비번이 바뀌었는데 입주민 누구도 바꾼 사람이 없다는 거야. 관리실도 아니라 하고 경비 아저씨도 아니라 하고 다들 서로 눈치만 보더라. 근데 더 이상한 건 바뀐 비번이 딱 맞는 사람만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층 사는 아주머니가 내 팔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어제 누가 내 뒤에 붙어서 들어오려 했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 근데 어떤 사람은 번호를 누르자마자 바로 열렸다더라. 너 혹시 아는 거 있어? 나도 모르게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자꾸 올라왔지. 혹시 우리 아파트에 누가 숨어 사는 걸까? 그날 밤 집에 오는데 공동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가방 하나 들고 딱 봐도 우리 동 사람 같지는 않았지. 나는 무심한 척 지나치려다가 그 사람이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 저기요, 혹시 비번 아세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어. 내가 피해 다니던 나이가 된 지도 오래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 소름이 돋았지. 어디 사세요? 얘가 물으니까 그 남자는 웃지도 않고 말도 빙빙 돌렸어. 아,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나는 확신했어. 저 사람은 우리 동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내가 바로 뒤로 한 발 물러서자 그 남자는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 죄송합니다. 그냥 기다릴게요. 그 말이 더 무서웠어. 기다린다. 누굴? 무엇을? 나는 주머니에서 폰을 만지작거렸어.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그때 공동현관 문이 툭 열렸어. 안에서 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누가 비번을 누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열린 거야. 남자는 그 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 그리고 나를 보면서 말했지. 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하네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 집에 올라가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 복도불은 왜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체인도 걸었어. 그런데 잠깐 내가 실수로 도어락을 2번 눌렀나? 잠금 소리가 한 번 더 났던 것 같기도 해. 그 다음 날 아침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 누가 새벽에 문을 두드렸다. 공동현관 비번이 또 바뀌었다. 비번을 누르면 어떤 날은 열리고 어떤 날은 안 열린다. 경비 아저씨가 교대하고 나서 이상해졌다. 어떤 집은 택배가 문 앞이 아니라 계단에 놓였다. 나는 일단 관리실에 내려갔어. 어제 공동현관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봤어요. 내가 말하자 관리실 직원은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 그럴 리가요. 시스템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번은 저희가 바꾼 적 없어요. 그럼 누가 바꾸는 거죠? 저희도 그걸 모르니까 문제죠.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 평소에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저씨가 얘 얼굴을 오래 보더라. 요즘 불안하지?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 네, 솔직히 좀요. 나도 그렇다. 근데 이상한 소문 들었냐? 어떤 소문이요? 아저씨가 내 귀 가까이 대고 말했어. 우리 동에 없는 사람이 산대. 나는 숨이 턱 막혔어. 없는 사람이요? 그래, 주민등록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 아저씨는 자기도 말하면서 말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 근데 말이야, 새벽에 어떤 층에서 발소리가 들린대. 문이 없는 자리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린대. 그런 얘기 진짜예요? 나도 직접 본 건 없어. 근데 오래 하면 사람은 별 얘길 다 듣거든. 집에 올라와서도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 없는 사람이 산다. 문이 없는 자리에서 문 닫는 소리. 새벽 발소리. 문이 저절로 열림.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복도 끝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 우리 층 복도 끝에는 창문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잡동사니 놓는 작은 공간이 있어. 평소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이지.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 바닥에 먼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거든. 누군가 방금 지나간 것처럼 선명했어.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멈췄어. 발자국이 벽 앞에서 뚝 끊겼거든. 벽이야. 그냥 벽. 문도 없고 틈도 없어. 바로 그때 벽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 툭.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아주 약하게 사람 목소리 같은 숨소리. 나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고 귀리를 벽에 대볼까 하다가 오히려 내가 들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멈췄지. 나이가 나이인데 이런 공포감은 정말 처음이었어. 그 순간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 나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 천천히 돌아보니까 같은 층 사는 젊은 아주머니가 서 있더라. 아이고, 여기서 뭐해요? 아, 그냥 공기 좀 마시려고요. 내가 대충 웃으니까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 그쪽은 가지 마요. 요즘 이상하다니까. 어떤 게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한번 훑더니 말했어. 우리 아들 말로는 어떤 남자가 계단에 앉아 있는 걸 봤대. 근데 얼굴이 안 보였대.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더래. 소리 내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공동현관 앞에서 나한테 비번을 물었던 그 남자가 떠올랐어. 모자, 마스크, 가방, 그리고 기다릴게요라는 말. 내가 물었어. 아주머니, 그 남자 가방 들고 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주머니 눈이 동그래졌어. 저도 봤어요. 공동현관 앞에서요. 그럼 큰일이네. 아주머니가 입을 막고 한 발 물러섰어. 우리 관리실에 다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작은 소리에도 깼고 복도에서 발소리만 나도 심장이 내려앉았어. 그러다 새벽쯤 진짜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똑, 똑, 한 번. 그리고 잠시 정적. 똑, 똑, 다시 두 번. 나는 숨을 죽이고 도어락 화면을 봤어. 밖이 안 보이니까 더 무섭더라. 그리고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저기요. 잠깐만요. 그 목소리. 어제 그 남자였어. 나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 그런데 그 남자가 다시 말했지. 부탁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공포가 더 커졌어. 살려달라고? 누가 쫓아오나? 아니면 내가 위험한 건가?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 누구세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는 혼란스러웠어. 공동현관 안으로? 아니면 내 집 안으로? 그때였다. 복도 저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났어. 두 사람 정도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어. 여기 있었네. 문 밖 남자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 아주 짧게 떨리는 숨. 그리고 그는 매문에 이마를 기대는 것처럼 낮게 말했어. 제발요.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왜 비번을 모르는데 들어오려고 했어요? 내 질문에 남자는 잠깐 멈췄어. 저는 여기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끝쪽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 문 열어. 누구냐 거기. 나는 진짜로 손이 떨렸어. 내가 문을 열면 이 남자가 들어올 거고, 내가 문을 안 열면 저쪽 사람들이 이 남자를 잡을지도 몰라. 근데 저쪽 목소리는 이상했어. 경비 아저씨 목소리랑도 다르고 이웃 남자 목소리랑도 달랐거든. 낯설었어. 나는 결국 결심했어. 체인을 걸어둔 채로 아주 조금만 문을 열었어. 그 틈으로 남자의 눈이 보였어. 피곤하고 겁먹은 눈. 그리고 내 손목을 잡지도 않았어. 그냥 속삭였지. 전화만 좀 해줘요. 제가 말하면 다 끝나요.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 여기다. 나는 문을 더 닫으려고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밀지 않았어. 대신 스스로 벽 쪽으로 물러났어.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지. 저 사람들, 저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나는 문을 닫았어. 잠갔어. 숨을 몰아쉬었어. 밖에서는 뭔가 부딪히는 소리, 발소리, 거친 숨소리가 잠깐 이어지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 다음 날 진짜로 일이 터졌어. 경찰이 왔고 관리실이 소란스러웠고 입주민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어. 나도 결국 어젯밤 일을 말했어. 문을 두드린 남자, 살려달라고 한 말.
낯선 사람들 목소리. 경찰은 내 말을 차분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 어젯밤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공동현관 비번이 바뀌는 것도 누군가가 내부를 왔다 갔다 한 흔적도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예요? 경찰이 잠시 말을 멈췄어.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다만 건물 구조를 좀 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랑 관리실 직원이라 경비 아저씨가 같이 옥상으로 올라갔고 이어서 계단 쪽 벽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우리 층 끝. 그 벽. 발자국이 끊겼던 그 벽.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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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달라지더니 한 곳에서 텅 빈 소리가 났어. 경찰이 서로 눈을 맞추더니 말했지. 여기 안쪽에 공간이 있네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 진짜로 벽 안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야? 관리실 직원 얼굴도 하얘졌어. 경비 아저씨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 그리고 그 벽이 열렸어. 벽 안에는 방이 아니었어. 사람이 살 만한 곳도 아니었지. 전선이 어지럽게 지나가고 배관이 지나가고 비어있는 공간이 억지로 이어져 있었어. 누가 만든 비밀방 같은 게 아니라 공사하다 남은 빈틈을 누군가 억지로 드나든 느낌이었어. 그 안에서 나온 건 사람 한 명이었어. 어제 내 문을 두드리던 그 남자. 그는 손을 번쩍 들고 말했어. 저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말하려고 있었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지. 여기서 뭐 했습니까? 남자는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 저는 여기서 살았어요. 아니, 살았다고 하면 안 되지. 버텼어요. 입주민들이 뒤에서 웅성거렸어. 역시 노숙자였네. 도둑 아니야? 그래서 비번을 바꾼 거구나. 그 말들이 칼처럼 날아갔어. 그런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 제가 비번을 바꾼 게 아니에요. 저는 비번을 몰라요. 저는 열릴 때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문이 저절로 열린 게 맞다는 거야? 경찰이 묻자 남자는 손바닥을 보여줬어. 이거 보세요. 제 손가락 끝이 다 까져 있었어. 피멍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눌러봤는데 안 열리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누가 들어올 때만 같이 들어가려고. 그럼 왜 여기 숨어 있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물었어. 남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어제 계단에서 어떤 사람들을 봤어요. 복도 돌면서 문 손잡이 잡아보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신고하면 저부터 잡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일 불 켜진 집을 찾았어요. 사람 있는 집, 누가 깨어있는 집, 그게 아주머니 집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저는 누굴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여기 사람이라고, 저도 사람이라고. 그 말에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게 있었어. 내가 그를 귀신처럼, 괴담의 주인공처럼 만들어버렸던 거지.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얼마나 추웠을지 생각하지 않았어. 배가 고팠을지, 잠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그저 우리 집에 들어오려 했다는 사실만 보고 위험하다고 결론 내렸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게 한심했어. 경찰이 남자에게 말했다. 당장 처벌부터가 아니라 우선 신원 확인하고 보호 연계부터 하겠습니다. 남자는 그제서야 어깨 힘이 풀리더라.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복도에 남아서 한참 벽을 바라봤어. 발자국이 끊겼던 그 벽, 그 뒤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사라진 누군가였어. 며칠 뒤 공동연관 장치는 새 걸로 바뀌었고, 비번 문제도 사라졌어. 소문도 금방 잠잠해졌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 잘 있거든. 근데 나는 가끔 공동연관 앞에 서면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올라. 저는 여기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은 뒤로 문이 열리는 걸 예전처럼 당연하게 보지 못해. 누군가 들어오고 누군가 나가고 누군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복도에서 누가 인사를 하면 조금 더 또렷하게 답해. 택배 기사님한테도 짧게라도 고맙다고 말해.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그 남자에게는 그 별거 아닌 한마디가 필요했을지도 몰라. 나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 만약 그날 내가 문을 끝까지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남자는 다시 벽 뒤로 숨어들었겠지.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는 또 괴담 같은 말이 돌았을 거야. 없는 사람이 산다. 문이 저절로 열린다. 새벽에 누가 온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공동연관, 비번이 바뀌는 기묘한 사건, 그 정체는 귀신도 도둑도 아니었어. 그건 고장난 장치와 갈 곳, 잃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누군가를 낯선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마음이 만든 일이었지. 나는 이제 누가 내게 묻으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때 우리 아파트에 있던 건 귀신이 아니었어. 그건 그냥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는 60대 여자로서 이제 좀 더 천천히 사람들을 보려고 해. 내 나이가 되니까 보이는 게 있어. 누군가의 부모였을지도 모르는 사람, 누군가의 자식일지도 모르는 사람, 누군가의 이웃일 수 있는 사람. 그 남자도 그렇게 누군가였을 거야. 관리실 직원은 며칠 뒤 새로운 보안 시스템 회의를 했고, 경비 아저씨는 그 남자의 소식을 물으며 자기도 마음을 놨다고 했어. 나는 그 후로 단톡방에서 누가 불안한 소문을 낼 때마다 조용히 그 말을 했어.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처음엔 아무도 내 말에 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한두 달 지나니까 일부 입주민들이 보안 개선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에 동참했어.
작은 변화였지만 내겐 그게 구원처럼 느껴졌어. 나는 아직도 그 벽을 볼 때마다 생각해. 저 벽 안에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의 눈을 봤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있을까? 그들도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겠지만,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이는 것도 선택이야. 나는 이제 그 선택을 알았어.